반갑습니다. 차트의 맥을 짚는 맥모닝 인사드립니다. 네. 한 3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집에 일이 있었어가지고 오랜만에 뵙는데, 자, 미국 시장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 시각 토요일 아침에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좀 하락을 했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깼죠. 그래서 지금 어떤 대세 하락으로 가는 어떤 중간 과정에 있는 게 지금 거의 확인되고 있는 중이 아니냐, 뭐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시장 전체 시장 종합지수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락 기간이 대략 고점이 일단 작년 7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5월 정도 됐으니까 한 10개월간 조정이 이어졌죠. 이제 이 하락이 이제 고점을 치고 내려올 때 과연 어떤 하락의 징후가 있었느냐, 이게 뭐 다 지나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어떤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몰리는 분위기, 이런 걸로는 이때 어떤 피크를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열기가 바로 죽진 않죠. 그래서 어떤 시장에 좀 미리 무너지는 것도 있었지만 계속 시세 나는 업종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추가 파동이 이어지고 이때 부러지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철수한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막차를 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남들이 흥분할 때 철수를 한다. 그리고 시장이 과연 언제쯤 꺾일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 네, 스토캐스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20, 12, 12 스토캐스틱입니다. 보시면 큰 놈이 이렇게 과열권에서 쓰리바닥을 찍고 무너지죠. 이게 보통 어떤 주봉이나 월봉의 어떤 큰 파동에 쓰리바닥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쯤 꺾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쌍봉보다는 쓰리봉이 더 확률이 높고요. 특히나 이렇게 과열권에 머문다는 거는 그만큼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락 쪽에 베팅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결정적인 타이밍은 여기 과열권을 이탈할 때가 어떤 최대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지나간 차트를 놓고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미리 예상하고 시나리오 잡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매도의 맥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주저앉죠. 여기랑, 아니면 한번 꺼졌다가 재차 어떤 되돌림이 있죠. 했다가 다시 꺾일 때, 여기에서는 이미 큰 놈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일 때, 여기가 마지막으로 탈출하는 그런, 그동안 어떤 상승에만 익숙해 있던 투자자들이 여기에는 탈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겁니다. 이걸 이렇게 좀 분석하면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리봉으로 무너질 때 그럼 이게 돌리려고 하면 최소한 어떤 파동이 나와야 되냐면, 최소 쌍바닥은 나와야 이게 어떤 쓰리봉으로 무너지는 이 파동을 그래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응축이 된다. 그거는 최소 쌍바닥이 다져졌을 때
이게 바닥이 과연 온 것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렇게 보고, 또 이렇게 포인트가 보시면 이때 이미 파동은 저점이 높아졌다가 고점이 낮아지고 여기서 추세를 깨뜨리고 나면 이게 반등이 올라와도 여기 고점과 고점의 이 하락 추세선 그리고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이 저항, 여기서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도 어떤 매도 포인트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매도 사실은 여기 또 매도했으나 또 강한 반등이 있었죠. 여기서 사람들이 좀 이거 시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래 올라오는데 이게 끝난 거 아니야? 하락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수 있지만, 페이크 주고 여기서 재차 꺾일 때 이게 어떤 쓰리봉의 하락을 막으려고 하면 쌍바닥은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다면 여기서도 어떤 매도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죠. 이건 뭐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데, 이때입니다. 이때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올 때 이게 다시 꺾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때 돌려 세운 거 아니야 했는데 다시금 어떤 올선을 타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 패턴, 여기서는 어떤 이 하락치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불안한 거에 비하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방어하고 있는 편이죠. 그건 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너질 때 이렇게 내려오고 또 반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의 어떤 저점을 한 이쯤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다 다시 올라왔다가 미국이 빠질 때 재차 이렇게 빠지는, 그래서 만약에 바닥 부분을 이렇게 치면, 그런데 이게 이때 어떤 LG에너지, 엔솔 그 상장 이슈와 수급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때 있던 상당한 패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등 주고 이렇게 하다가 다 재차 하락 파동으로 다다를 수 있었던 선을 이때 한 번에 그 이슈와 더불어, 수급 이슈와 더불어 한 방에 밀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 가서는 덜 빠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때 상당한 열기가 좀 상당했죠. 어떤 동학 게임이 이렇게 군단이 몰려오고 해서 상당한 과열을 보였는데, 이런 과열, 연속적인 양봉, 자, 이건 월봉입니다. 이런 연속적인 양봉이 나올 때, 장대 양봉, 이건 과열을 의미하고, 이거는 제 경험치로 보면 이거는 시간 문제이지 무조건 깹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깼죠. 이걸 깨는 게 어떤 이 과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산 사람들이 이때 사고, 뭐 이때 허리쯤 사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3천에 뒤늦게 몰려 들어와 가지고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안한 시장은 결코 있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솟았던 이 부분은 꺾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고,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중요하겠죠. 이어서 보시면
자, 일단 하락은, 자, 이 앞전에, 이 앞전 파동에도 보시면, 스토캐스틱 주봉 16.6입니다. 보시면 과열권에서 어떤 침체권 20, 기준선 20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왔었죠. 그리고 현재도 과열권에서 침체권까지 다이렉트로 지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때 리만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도 어떤 과열권에서 침체권까지 다이렉트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떤 20년간의 흐름에서 스토캐스틱 주봉 16.6 기준 과열권에서 어떤 침체권까지 단방에 내려온 케이스를 몇 군데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떤 하락폭은 고점에서 한 20% 정도 되지만 기간도 제법 길었고 그만큼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좀 그런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때 어떤 그 음봉, 그리고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근데 이때는 진짜 투매였고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락 베팅한 사람들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여지껏 하다가 남들은 여기서 매도 타이밍 잡고 매도 타이밍 잡고 매도 타이밍 잡는데 여지껏 하다가 이쪽에서 매도 베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매에 동참한다든지, 과연 이 자들이 어떤 소신파에 해당할 수 있고 어떤 시장에 살아남는 승자의 대열에 낄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결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올라올 때 어떤 연속적인 월봉이나 주봉에서 연속적인 장대 양봉이 나왔듯이 일봉 기준의 어떤 이때의 하락 파동, 이거는 어떤 투매 파동입니다. 이거는 어떤 하락의 초입, 그 다음 중간 과정에서의 하락 파동이라 치면 어떤 이 파동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마지막 피크를 치는 그런 극점으로 치닫는 어떤 하락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장대 음봉, 이 투매의 어떤 이 하락은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좀 회복되더라, 이게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고 하지만 국내 시장의 에너지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 어떤 반등의 목표치를 보자면 2018년도 이때 당시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랑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어떤 하락 파동의 어떤 마지막 그런 공포의 그 투매 파동이 있었고, 이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기간 조정이 몇 주간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스토캐스틱의 파동도 흡사합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놈도 쌍바닥 거의 유사하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하락파동, 이 기간의 어떤 하락파동은 조금 크게 봤을 때 마무리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당시도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반등의 목표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봉상 122평, 242평 그 사이 부분, 대략 지금으로 보면
2900에서 죄송합니다. 뭐지? 2900 122평과 242평 그 중간 지점 2900에서 자, 이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하락 파동의 어떤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하락 갭이 있습니다. 하락 갭. 그 위치가 이제 2900 한 30, 40선이 되겠습니다. 2930, 40, 2950쯤 되겠네요. 2950.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2개월, 3개월 정도 기간에 한 3개월 잡아 보겠습니다. 3개월 안에 2900선에서 2950 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과연 다음 파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월봉에 큰 놈이 일단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이 당시에 장대 음봉 이거를 이때는 어떤 절반 정도의 어떤 회복하고 여기서 극복 못하고 재차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아까 일봉에서의 갭이 있었죠. 갭과 120과 242평 사이 2900에서 2950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중간점 이 음봉을 어떤 좀 강한 힘으로 어떤 싹 메꾸는 이 음봉을 장악하는 어떤 상승 파동과 동시에 어떤 이 갭을 메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더라도 이걸 다시 돌려 세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큰 놈 20, 12, 12를 다시금 돌리는, 어떤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크게 다시 재차 안 무너지고 돌려 세우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이 저항을 이 음봉의 그늘을 크게 완전히 벗겨내지를 못하거나 내지는 갭을 메우지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저항을 받고 약간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올라왔다가 재차 꺾일 때 533이 꺾일 때 이 큰 놈 무너지는 그런 거 맞춰서 이 다시금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 시나리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은 지금 당장은 미국이 뭐 무너지고 좀 공포스럽고 해도 여기서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 버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향후에 몇 개월 안에 2900대 볼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나 이후의 파동에서는 확인할 지점들이 있다. 이걸 메우는 구간까지 펼쳐지면 충분히 다시금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있는데, 지금 중국은 지금 봉쇄령이 있고 하지만 어떤 부양책을 쓸 수 있고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안 좋은 분위기지만 중국 시장이 만약에 그걸 상쇄하면 우리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 이거는 120분봉 지수 선물 120분봉의 어떤 갭 보정 차트입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 우리나라가 상승 출발을 하면 상승 갭이 생기고, 하락 출발을 하면 하락 갭이 생기죠.
그런데 그 갭을 제외한 어떤 전일 종가에서 내일 전일 종가와 오늘 시가가 딱 그 일치하는, 그렇게 그대로 그냥 갭을 지우고 연결한 갭 보정 차트입니다. 갭 보정 차트상, 자, 이때가 2021년 1월이죠. 가장 이제 피크를 칠 때, 어떤 뭐 삼성전자 10만원 얘기 나오고, 가장 피크를 칠 때 당시에 어떤 위치고, 지금까지 어떤 갭 보정 그 에너지만 보면 지금까지 하락의 에너지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우위에 있었으나 지금의 최근의 위치, 특히 금요일날 어떤 금요일부터 해서 목금 정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서히 그 하락에서 상승, 그 이전에는 하락의 기울기가 계속 에너지가 컸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걸 돌리는 구간에 지금 변곡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미국의 어떤 공포 이런 게 있지만 결코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금요일날 돌렸죠. 이게 참 약간 뭐 좀 어거지로 눌리는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이슈도 있어서 어떤 뭐 계속 찌글찌글 거렸는데, 이게 어떤 기술적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금의 돌려 세운 위치가 의미가 있는지.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중요한 포인트에서 돌린 건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돌린 건 맞고, 그리고 어떤 거래량과 의미 있는 봉이 세워졌죠. 그래서 바닥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다만 이게 어떤 이 흐름을, 저 장대 양봉을 어떤 훼손하는, 중간값을 훼손하는 어떤 그림이 향후에 나온다, 뭐 그러면 어떤 추가 하락의 어떤 목표치를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그게 나왔습니다. 위치에서 딱 돌린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딱 봐도 이 하락 추세의 상단, 이 지지대의 어떤 저항 부근 대략 한 75,000원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향후까지 반등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흉흉하지만 너무 겁먹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종합지수 분석, 삼성전자 대략적인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